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량하고 충격량,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운동량하고 충격량 하면 물리가 끝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리는 두 파트로 돼 있지 중력,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이야. 운동량하고 충격량은 겁나 쉬워. 알겠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너희들한테 되게 쉬운 거야. 자, 운동량 시작합니다. 운동량은 움직이는 물체의 물리적 양이야. 끝! 운동량 움직이는 물체의 물리적 양이야. 전에도 내가 한번 수업을 했는데, 겨울방학 때 먼저 수업을 예습한 친구들 있지? 해봐. 전에도 했잖아. 물리량이라는 말이 쓰여져. 물리량. 아주 중요한 말이야. 물리량이라는 말이 쓰여진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물리량이 민서가 물리량이라는 말을 쓸 거란 말이야. 민서가 물리량이라는 말을 쓰면 물리량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것만. 또 있어야 돼. 측정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렇지. 대소비교 돼야 돼. 그러니까 물리량이라는 말은 무조건 측정되는 값이어야 돼. 측정이 되면서 뭐 돼야 돼? 대소비교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물리적 양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지. 기준이 뭔가 있겠지. 야, 앞에 있는 애가 승호란 말이야. 승호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당연히 선생님 잘생겼지. 알겠니? 근데 승호보다 내가 몇 배 잘생겼어? 그치? 좀 애매모호해. 내가 보니까 127,561배 정도 잘생긴 건 같은데, 알겠니?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에이, 선생님 뭐 승호보다 12만 배나 잘생겼어요. 한 47,000배 정도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얘네 엄마 입장에서 뭐 어때? 그치? 얘네 엄마 입장에선 선생님이 한 2배 정도 잘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 외모, 누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건 형용사고 그 형용사는 물리량이 될 수가 없잖아. 왜? 측정 가능하지 못하고 대소비교가 가능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리적 양이라는 걸 앞으로 너희들이 배울 게 많아. 알겠니? 지금까지 배운 물리량은 뭐 있겠어? 뭐 길이, 부피, 농도, 그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배웠던 힘, 가속도 이런 걸 배웠지? 앞으로 더 배울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물리적 양을 배울 거라는 거지. 그럼 새로운 물리적 양은 당연히 뭐 돼야 되겠어? 측정 가능해야 되겠지. 또 뭣도 가능하겠어? 대소비교 해야 되겠지, 물리적 양을 배우면. 알겠어요? 그럼 너희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봐. 됐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량이 뭔지를 모르지만 벌써 아는 거 있단 말이야. 승우 키 얼마야? 키 얼마야? 173? 그래. 선생님 170 얼마? 6. 벌써 알잖아. 왜? 승호보다 내가 몇 센치 커? 3cm 커. 잘생긴 건 내가 무진장 잘생겼어. 몇만 배 큰지 모르겠지만 키는 내가 딱 3cm 커. 되니 그럼 키는 가장 대표적인 뭐야? 물리적 양이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봐. 너희들은 키라는 말을 듣자마자 뭘 알아? 기준을 알아. 알겠니? 키라는 말을 듣자마자 기준 안다고. 키가 뭐야? 그치? 땅바닥에서부터 잰 거울이. 그게 키잖아. 어떤 놈이 그러던데? 그 저번에 무슨 코미디 프로인가? 키를 땅에서 재면 내가 제일 작지만 하늘부터 재면 지가 제일 크다고. 미친놈 아니요? 누가 하늘에서부터 땅을 재? 그치? 그 물리량을 못하는 놈인 거야. 물리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기준. 아, 키는 딱 듣자마자 땅에서부터 몇 센치 높은가를 재는 거지. 하늘에서부터 몇 센치 높은가를 재는 그런 또라이가 어딨어. 알겠니?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고요. 하늘에서부터 재면 내가 제일 크다 그래서 나폴레옹인가 그랬대. 우리 뭐라 부른다고? 또라이라 하는 거야. 이거 방송 그쪽 동네로 나가면 큰일인데. 그치? 한국말 모를 거야 걔들이. 알겠죠? 나가도 되겠다. 자, 갑니다. 물리적 양은 뭐야? 자, 쏘리. 운동량은 뭐야? 움직이는 물체의 물리적 양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 돼야 돼? 운동량은 움직여야 되겠지. 그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적 양이야. 그럼 두 번째 측정 가능해야 되겠지. 그 측정은 어떻게 해? 질량에다가 뭘 곱해? 속도를 곱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량을 약자로 잘 봐. 운동량 약자로 뭐라고? 질량에다가 질량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속도를 곱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운동량이라 부르고 당연히
내가 됐니? 측정 가능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 단위가 맞아야 측정 가능한 거 아니야. 알겠니? 우린 말 안 해도 알아. 승욱이 얼마야? 175 미터? 175m면 그치? 그러니까 단위가 뭐로 돼야 돼? 정해져야 되겠지. 측정 가능하려면 뭘 맞춰야 돼? 단위가 맞춰야 되겠지. 글쎄 2cm가 자랐다? 이야, 카오스를 다니면 하루 만에 2cm씩 자라.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질량의 단위 얼마야?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뭐가 돼야 돼?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 민주야. 킬로그램 민주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의 단위야. 알겠니? 운동량의 단위야. 수업 받을 때 우리 민주는 어떻게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알겠니?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알겠어? 요즘 스타벅스 뭐 이걸 알겠어? 민주주의 막 아우 됐니? 스타벅스 왜? 조심히 들고 다니라. 알겠니? 요즘 또 그거 들고 다니면 나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커피야. 나는 밑에 우리 손흥민하고 친해서 손흥민 커피를 마셔. 아휴 됐니? 이건 녹화하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한국말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나는 뭐 이런 거 물리 어렵다고 하는 애들 만나면 참. 자, 갑니다. 얼마 할까요? 100kg짜리입니다. 킬로그램짜리예요. 얼마나 날아갈까요? 2m 퍼 세크로 갑시다. 이걸 할 짓이니? 할 짓이야. 운동량 얼마야? 질량 곱하기 속도가 얼마야? 200. 됐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겠죠. 됐죠? 자, 갑니다. 얘는 200kg짜리예요. 200kg짜리야. 200kg짜리야. 1m 퍼 세크야. 됐죠? 1m 퍼 세크야. 자, 갑니다. 운동량 얼마야? 그렇지. 얘도 200kg 미터 퍼 세크야. 자, 갑니다. 요 A, 요거 B. 됐지? A,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맞아, 틀려? 당연히 맞겠죠. 알겠니?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운동량은 같다. 당연히 맞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됐죠? 운동량이 뭐 이런 거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량. 자,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더. 얘는 얼마짜리 할까? 200kg. 자, 얘는 얼마로 날아갈까? 자, 갑니다. 얼마로 할까? 1m 퍼 세크로 가자. 됐죠? 자, 얘 운동량 얼마야? 그래, 얘도 200. 얘 B야. 얘도 얼마야? 200kg 미터 퍼 세크야. 미터 퍼 세크. 됐죠? 그러면 잘 봐. 지금부터 봐. A하고 B는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맞아, 틀려? 맞아.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 알겠니? 근데 봐. 지금부터 운동량은 같다. 이거 맞아, 틀려? 이건 틀려. 알겠니?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갖는데 봐봐. 이것도 하자. 속력. 뭐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 거야. 됐니? 담요 갖다 줘. 자, 노예 담요 갖다 줘라. 두툼한 걸로. 뒤에 가면 있지. 됐어. 속력. 물체에 뭘 나타내는 거야?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그럼 속도는 뭘까? 속도는 뭘까?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도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은 방향이 필요 없어. 10m per sec의 속력으로 달리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온리 뭐만 결정하는 거야? 빠르기만 나타나는 거야. 빠르기만. 고2 때 물리에서는 해야 돼. 고1 때는 안 나눠도 돼. 고2하고 고1하고 경계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고2 때는 속력과 속도를 아주 엄격하게 나눈다고. 고1 물리에서는 그냥 애매모호하게 나누고 안 나눠도 되고. 근데 여기서 나눠야 돼. 얘는 뭐야? 빠르기 플러스 뭐가 나타나야 돼? 빠르기 플러스 방향도 나타내야 돼. 방향도 나타나. 그래서 얘가 됐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선생님들이 얘로 낚는 거야. 맨날 낚아. 얘는 항상 뭣도 포함돼야 돼? 방향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A가 오른쪽으로 2m/s로 갔어. 얘가 플러스 속도라면 됐니? B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방향을 마이너스 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A의 운동량은 얼마야? 플러스 200이라 그럴 때 B의 운동량도 플러스 200이라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0이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맨날 낚이는 거야. 뭘로 낚이는 거야? 운동량에서 방향으로 낚이는 거야. 알겠니? 운동량은 뭘 가져야 돼? 속도를 가져서 방향을 표현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운동량이 같다 이런 표현을 하려면 뭣도 같아야 돼? 방향도 같아야 돼. 근데 그 방향을 무시할 때는 뭐라고 물어봐? 운동량의 크기가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이 같냐라는 거하고 운동량의 크기가 같냐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야. 알겠니? 크기는 뭐만 나타나겠다는 거야? 대소, 비교, 값만 나타나겠다는 거잖아. 크기. 알겠니? 크기. 됐어요? 그런데 어때? 운동량은 뭘 나타내야 돼? 방향도 포함한 물리량이 돼야 되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운동량 나오면 머릿속에 뻥 하는 거야. 이건 분명히 방향으로 낚는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운동량 무조건 방향으로 낚는 문제야. 알겠니? 자, 이제 운동량 구할 수 있겠지?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됐니? 속력이 아니라 속도기 때문에 뭘 표현해야 된다? 방향도 같아야 운동량이 같은 거다. 됐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됐습니까? 운동량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운동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 겁나 변하지. 운동량은 엄청나게 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맨날 묻는 건 뭘 물어볼까? 운동량 얼마 변했게? 이런 거 묻는 거야. 운동량 얼마 변했게? 자, 기본부터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할게. 두구두구둑. 자, 가자. 이 얼마짜리 할까요? 그래, 10kg짜리 할게요. 얼마로 갈까요? 20m/s로 갈게요. 이렇게. 10kg짜리가 20m/s로 달리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 새끼가 브레이크가 잡혔네. 그래서 여기서 정지됐대. 자, 봐봐. 운동량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얼마 변했어? 얘는 정지됐으니까 운동량을 구해볼 필요가 없지. 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지. 알겠니?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얼마야? 0. 질량이 얼마야? 10. 속도가 얼마야? 정지는 0. 그럼 10에다 0 곱하면 얼마야? 그래, 뭐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량 값은 얼마야? 0인 거야.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0이야. 킬로그램 미터 per sec. 됐니?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물체의 운동량을 구하는 건 또라이, 알겠니? 0이야. 됐죠? 그럼 이 새끼는 얼마야?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10 곱하기 20 얼마야? 그러면 200 킬로그램 미터 per sec.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모든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됩니다. 운동량 변화 얼마야? 200. 얼마나 쉽니? 이거 학교 선생님이 낼 확률은 100%야. 근데 봐라. 이걸 시험에 내면 정답률이 몇 %겠어? 100%야. 이걸 시험에 내는 건 100%인데 이걸 또 시험에 내면 정답률도 100%지. 그러니까 이걸 안 내고 어떻게 해야 돼? 정답률을 좀 낮춰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야. 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는 거야. 해볼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딱 정해져 있어. 아주 딱 정해져 있어. 간다. 얘 얼마 할까? 2kg짜리라고 하자. 날라온다. 얼마로 날라올까? 500g짜리라고 하자. 단위는 그냥 0.5로 고쳐놓게 100g짜리로 하자. 0.1kg짜리의 공이야. 그럼 0.1kg짜리 공이 2m/s. 다시 2kg짜리의 공이 야, 쏘리. 2kg. 다시. 2kg짜리 공은 없어. 질량이 너무 컸어. 0.1kg짜리 공이 얼마로 날라올까? 20m/s로 날라와 보자라는 거지.
0.1kg라는 건 100g이야. 학교 선생님들이 낚을 때 0.1kg으로 줄까? 100g으로 줄까? 100g으로 줄 거야. 알겠니? 근데 나는 0.1로 바꿔준 거다. 자, 벽에 맞았다. 맞고 튕겨져 나간다. 얼마로 날아갈까? 10m/s로 날아간다. 아, 0.1kg짜리 공이 날아오다가 10m/s의 속도로 튕겨져 나가. 여기서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00%야. 이렇게 나오면 어때? 정답률은 한 50% 정도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두 명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 맞추고 한 사람 틀리겠네? 됐니? 틀릴 사람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쪽팔려서 학원 안 오려나? 알겠어? 아, 그럴 수 있겠다. 쪽팔려서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맞는 건 우리 주영이. 우리 주영이는 이런 거 딱 풀지? 무조건 정답이야. 주영아 얼마냐? 주영이 이런 문제를 딱 풀지? 그럼 이 주영이는 무조건 정답이야. 알겠니? 자, 주영이는 이런 문제 풀지? 주영이는 무조건 정답이야. 알겠니? 주영이는 이런 문제 풀지? 그럼 주영이는 무조건 정답이야. 주영이는 이런 문제 풀지? 영희는 무조건 정답이야. NG다, 야. 됐니? 영상 보는 애가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할까 했더니 렉 걸려서 그런 거야. 한 번에 한 거야, 우리는. 얼마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낚시는 뭘로 온다고? 방향. 처음에 얘가 무슨 방향으로 왔어? 오른쪽 방향으로 왔어. 그러면 처음 방향을 그냥 기본값 플러스 기준인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무조건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요 새끼는 10m/s가 아니라 그렇지 마이너스 10m/s가 돼야 되는 거야. 그냥 10m/s 하면 얘가 벽을 뚫고 얼마로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야 이게 10m/s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맨날 충돌시켜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지. 너희들을 낚아내기 위해서. 이해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운동량은 되게 쉬워졌지? 나중 운동량 얼마야? 그러면 충돌 후 나중 운동량은 질량 0.1kg 곱하기 속도 마이너스 10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면 되겠어? 마이너스 1.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더라? 20 곱하기 0.1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2. 됐니?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야? 그럼 어때야 돼? 마이너스 띄워도 되겠지? 마이너스 띄고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운동량의 값은 얼마야?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알겠니? 운동량의 크기 값은 얼마야?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마이너스 3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 거고. 알겠니? 운동량의 변화량 값은 마이너스 3.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 그냥 3. 크기는 그러면 수학적으로 말할 때 무슨 값 치면 되겠어? 절대값 때리면 되겠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너무나 쉽잖아. 그래서 나는 뭘 구할 수 있으면 돼? 운동량. 두 번째, 뭘 구할 수 있으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중요한 건 운동량의 뜻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야. 운동량의 뜻은. 자, 해볼까? 민서가 운동량의 뜻은 뭐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정량. 아주 쉬운 거잖아. 알겠니? 앞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운동량이 있대. 앞으로 계속 나와 물리를 할 친구들은. 운동량이 있대. 아, 움직이고 있구나. 운동량이 있대. 움직이고 있구나지 뭘. 알겠어요? 앞으로 엄청 나와. 물리에서 나오고 화학에서 나오고 겁나 나오는 거야. 운동량이 갖는. 아, 움직이고 있구나. 운동량을 갖는. 아, 움직이고 있구나. 이해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속도지? 그러니까 운동량은 뭐에 비례하겠어? 질량에 비례하겠지? 운동량은 뭐에 비례하겠어? 속도에도 비례하겠지. 아주 쉬운 거야. 이해됐죠? 운동량 변화량 계속 구해 나갈 겁니다. 됐어요? 자, 오늘 하나 더 배울게.
물리적량을 하나 더 배울 건데 이번엔 뭐야? 충격량. 됐니? 얘는 뭐가 돼야 돼? 책에 있는 대로 써놨네. 물체의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으로 나타내는 양. 됐니? 그건 책에 있는 양이고 가우스가 쓰는 양은 이거야. 충돌하는 물체가 받는 물리적량. 됐지? 그러니까 충격량이 발생했대. 그럼 무조건 뭐가 발생한 거야? 충돌이 발생했겠지. 됐니? 그러니까 충격량이 발생했대. 아, 이 새끼는 충돌이 발생한 거야. 그럼 충돌이 발생했을 때 받는 물리적량. 그럼 충돌을 안 발생하면 충격량은 없지. 그래. 그러니까 충격량이라는 놈의 이름이 충돌 날 때 받는 물리적량이야. 그러면 충격량을 없대. 그럼 충격이 안 일어난 거죠. 운동량이 뭐야? 움직이는 물체가 받는 물리적량이야. 그럼 운동량이 0이래. 안 움직이나 보지 뭘. 충격량이 0이래. 충돌을 안 했나 보지 뭘. 충격량 뭐라고? 충돌한 물체가 받는 물리적량이야. 그럼 충돌한 물체는 뭘 받아? 그렇지. 일단 힘 받지. 빵 하고. 충돌하면 어때? 아픈 거야. 왜 아프겠어? 걔로부터 내가 힘을 받았으니까. 그잖아. 내가 칠판을 때리면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 배우겠지만 내 손이 칠판을 때린 거겠지. 근데 칠판도 내 손을 때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 받을 때 아픈 건 뭐 때문에 아픈 거야? 힘 받아 아픈 거야. 두 번째, 충돌이 날 때 시간을 오랫동안 받아 내가. 이따 뭐하고 헷갈리면 안 돼. 충격량은 이런 경우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왕따지. 나 지금 왕따야. 저 새끼한테 지금 이틀째 괴롭힘을 받고 있어. 나 저 새끼한테 일주일째 괴롭힘을 받고 있어. 나 저 새끼한테 지금 2년째 괴롭힘을 받고 있어. 이틀째, 2주일째, 2년째. 자, 누가 더 심한 괴롭힘을 받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래, 내가 그 괴롭힘을 받는 그 충격량은 뭐에 비례하가? 시간에 비례하잖아. 저 새끼 나를 지금 하루 종일 놀리고 있다? 야, 너는 하루 종일이냐? 난 지금 1년째 저 새끼가 날 놀리고 있어. 넌 1년이야? 난 저 새끼랑 지금 3년째 같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어. 누가 더 놀림을 많이 받는 거야? 3년째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충격을 뭐라 그래? 시간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 뉴스에 많이 나오지? 누구한테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받았다, 몇 년 동안 받았다, 심지어 몇 시간 동안 받았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왜 거기서 시간을 강조하는 거야? 그 시간값이 걔가 받는 충격의 양에 뭐하기 때문에 그래?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 충격량은 힘도 세게 받으면 충격을 세게 받지만 그 충돌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거야. 이따가 뭐랑 헷갈리지 마. 알겠니? 그 충격량은 뭐에 비례해? 힘에 비례해. 충격량은 뭐에 비례해? 시간에 비례하는 거야. 됐죠? 자, 갑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우리가 약자로 I라고 쓰는데 잘 봐. 단위 때문에 쓰는 거야. 힘 곱하기 시간에 비례하는데 단위 때문에 쓰는 거야. 충격량의 단위는 뭐겠어? 힘의 단위 뭐야?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뭐야? 세크.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가 돼야 되겠지. 충격량의 단위 뭐라고? 뉴턴 세크가 되는 거야. 힘에다 뭘 곱하면 돼?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야.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충격량은 힘에다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앞으로 만날 거 이런 거다. 나 창피해서 못 가르쳐 주는데 얘가 시간이다. 얘가 시간이다. Y축이 힘이다. 짜잔, Y축이 힘이다. 됐어요? 이런 뭐 방금 전에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Y축이 힘, X축은 시간, 면적이 뭐게? 면적이 뭐게? 면적 어떻게 구하게? X 곱하기 Y잖아. 모든 그래프에서 면적은 X 곱하기 Y잖아. 그러니까 X하고 Y를 곱하면 뭐 나와? 충격량이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봐라. 이런 거 있는 거야. 쪽팔리지만 해볼게 내가. 50N의 힘으로. 됐니? 얼마 아까 얼마 아까 얼마 아까 2초만 하자. 2초 동안 충격이 얼마야? 충격이 얼마야? 됐니? 지금 유치원 애들 가르치는 거 같지? 그지? 유치원 수준이야. 내가 한참 강의 열심히 할 때는 됐니? 저 에버랜드 돌고래 놓고도 강의했단 말이야.
오, 에버랜드 돌고래 놓고 됐니? 충격량 얼마야? 충격량 어떻게 해? 금방 알아들어. X축의 시간, Y축의 힘. 됐니? 면적 뭐야? 돌고래들이 졸라 잘 배워, 돌고래들도. 알겠니? 그러니까 힘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시간. 그럼 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충격량이 돼야 되겠지. 이것만 있겠어? 시간, 힘. 면적은 뭐야? 충격량. 근데 얘는 봐라. 힘이 일정한데 뭐 충격을 받을 때 힘이 일정하라면 법이 어디 있어? 힘이 변한 것도 있겠지. 이렇게 힘이 변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얼마? 50뉴턴. 이 얼마? 2초. 됐죠? 됐어요? 그럼 충격량 얼마? 충격량 얼마? 설마 이 면적을 못 구해? 충격량 얼마가 돼야 돼? 됐니? 50이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충격량을 그래프로 그리면 힘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랑 같아야 돼? 충격량과 같은 거야. 충격량.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하고 싸우지? 파이팅 할 거 아니야? 알겠니? 그 친구한테 충격을 많이 주고 싶으면 뭐 하면 돼? 힘을 세게 주면 되잖아.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그거 오랫동안 때려. 알겠니? 한 대만 때리지 말고 이왕 때릴 거라면 어때? 졸라 패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민석아, 알겠지? 그 놈 졸라 패버려. 알겠니? 맞지만 말고 그래서 센 힘으로 졸라 패버리자. 됐니? 충격량이었습니다. 너무 쪽팔려서. 뭐 더 가르칠 게 없죠? 충격량? 됐어요? 선생님, 그럼 B 이런 것도 있어. 힘, 시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지. 내가 뭐 미적분한 것도 아닌데 요거 못 구하겠지. 그래도 뭔 줄 알아? 힘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충격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알겠니? 비대칭이니까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까? 됐죠? 충격량 먼저 알려줬다. 운동량 먼저 알려줬다. 잘 봐. 나는 뭣도 방금 배웠어? 운동량의 변화량도 알려줬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마무시한 게 나옵니다. 엄청난 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엄청난 게 나오는 거야. 물론 여기서 우리 책에는 평균 힘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힘이 변했을 때 힘을 세게 때렸다, 힘을 약하게 때렸다 할 때는 얼마야? 평균 힘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지 뭘. 알겠니? 한 번은 100으로 때렸고 한 번은 뭐 10으로 때렸어. 그럼 얼마로 때린 거야? 한 번은 100으로 때렸고 한 번은 10으로 때렸으면 어떻게 해? 110으로 때린 거야? 미친 거야? 한 번은 100으로 때렸고 한 번은 10으로 때렸단 말이야. 그럼 때린 값은 얼마야? 한 번 때릴 때. 그래, 절반으로 때린 거지? 그래서 평균 힘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듯이. 자, 갑니다. 또 중요한 거 갑니다.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걸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이번 단원이 좀 쉽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단원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단원에서 지금 이걸 몰라서 그래. 해보자. 충격량을 구해보겠습니다. 뭐 구해본다고? 충격량. 지금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해볼게. 충격량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시간. 약자로 쓰면 힘 곱하기 얼마야? 시간. 구하면 뭐라 그래? FT. 충격량 어떻게 구해? FT. 됐죠? 자, 간다. 요 식을 풀어. 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충격량은 요 F를 풀 수 있다는 뜻이야. F는 그렇지, MA. MA. 됐어요? T. 충격량은 FT인데 F가 MA잖아. 힘 F는 MA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MAT로 구하면 되겠지. 됐니? 그럼 또 뭐야? 우리는 A도 풀 수 있어. 그럼 A도 풀 수 있지. A의 뜻이 뭐야? 시간당 속도의 변화. A의 이름은 가속도잖아. 가속도 어떻게 구했어, 우리가? 시간당 속도의 변화. 자, 간다. A도 풀어.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구해? 그렇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요. 그렇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 그럼 이게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부르잖아. 됐어요? 뭐야? T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충격량은 뭐야? FT, MAT 뭐야 이거? T분의 뭐야 이거? M T분의 V-V0 T. 우린 또 전문 용어로 뭐 있어? 약분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됐죠? 그 약분하고 남으니까 뭐 남았어? 자, 갑니다. 약분하고 남으니까 뭐 남았어? M 나중 운동량 빼기 M 처음 운동량인데 이렇게 남은 거겠지. 됐어요? 이게 우리가 뭐라 부른 거야? 뭐라 부른 거야 이게? 충격량이 되겠지. 얘가 충격량이 되겠지. 얘가 그래서 뭐야? MV 나중 운동량에서 빼기 MV 처음 운동량을 뺀 거잖아. 되십니까? 근데 이거 뭐랑 같았지?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나중 운동량에서 아까 했잖아. 처음 운동량을 뺐지.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쓸 때는 이렇게 써. 앞에 삼각형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걸 뭐라 읽어? 델타라고 읽어. 읽을 땐 델타. 됐니? 뜻은 한국말로 변화. 됐니? P, 운동량. 그래서 충격량은 언제나 뭐랑 같아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같아. 이것만 외우면 이번 단어는 다 끝난 거야. 충격량 뭐랑 같아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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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갑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자, 시작한다. 나 봐.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할 테니까 봐. 아까 처음에 0.1kg짜리가 얼마로 날라와? 20m/s로 날라왔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누구랑 충돌했어? 그렇지. 요 벽하고 충돌했어. 됐니? 잘 봐. 충돌하는 그 순간이야. 그 충돌하는 순간. 자, 충돌하는 그 순간이야. 됐니? 잘 봐야 돼. 그럼 봐. 충돌하는 그 순간 어떤 힘이 나타나? 공이 뭘 때려? 벽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공이 벽을 때려서 이 벽이라는 애가 힘을 받는 거야. 벽. 됐니? 그러니까 내가 분필을 던지면 분필이 저 벽을 때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분필이 벽을 때리면 벽도 분필을 때리지. 공이 벽을 때렸지. 그럼 벽도 누굴 때려? 공을 때리는 거지. 그래서 공이 이쪽으로 힘을 받았겠지. F 공. 충돌이 날 때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무조건 성립하는 거지. 저 힘은 누가 더 커? 무조건 같다. 작용받냐. 선생님이 칠판을 때리지. 그러면 손이 칠판을 때린 거지. 그러면 칠판도 손을 때린 거야. 됐니? 다시. 손이 칠판을 때렸지. 그럼 칠판도 손을 때린 거야. 그럼 힘의 크기가 같아. 그리고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 방향이 달라. 그래서 아까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였어? 그럼 힘이 이 문제에선 다 오른쪽이 플러스야. 그럼 요 힘이 플러스 힘이면 공은 무슨 힘이 돼야 돼? 마이너스 힘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힘의 크기는 같고 뭐가 반대야? 방향이 반대야. 됐어요? 두 번째,
공이 벽을 때렸어. 그러면 벽이 받는 시간 t, 이건 벽이 받는 시간이야. 근데 벽이 공을 때렸지. 얘는 공이 받는 시간이야. 그러면 공이 받는 시간과 벽이 받는 시간은 같아 달라? 무조건 같지. 시간이 다를 수가 없잖아. 내가 칠판에 접촉하는 시간인데 내가 칠판을 때리는 시간이나 칠판이 내 손을 때리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 없어.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두 새끼가 충돌이 나면 잘 봐. 이 두 개를 곱하면 공이 받은 힘, 공이 받은 시간, 요게 누가 돼야 돼? 공의 뭐가 돼야 돼? 충격량. 벽이 받은 시간, 벽이 받은 힘, 요게 뭐가 돼야 돼? 벽의 충격량. 그럼 공의 충격량과 벽의 충격량은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공의 충격량과 벽의 충격량이 다를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떠한 충돌이 나더라도 두 새끼든 세 새끼든 충돌이 나면 충격량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은 거야. 어떻게 해도 충격량이 다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알겠니? 뭐가 하나 달라. 그렇지. 충격량의 방향이 하나 다른 거라고. 그래서 주영이 손. 됐니? 예, 손 쭉 저쪽 카메라 나오게. 더 카메라 나오게. 그지? 손. 그지? 이렇게. 손 쭉 펴더. 내가 주영이 손바닥을 때렸지. 됐니? 그럼 내가 주영이 손바닥을 때린 거지. 그럼 주영이 손바닥은 내 손바닥을 때렸어 안 때렸어? 때렸지. 아파? 나도 아파. 누가 더 많이 아파? 같이 아파. 왜 너만 아프다고 생각해? 알겠니? 그 스님 싸대기를 때려도 어때야 돼? 그치? 승호, 아유, 못생겼네? 하고 싸대기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 볼때기가 아프지? 내 손도 얼마나 아프겠어. 크기가 같고 뭐라 그래? 방향이 반대야. 크기가 같다고. 너의 충격량과 나의 충격량 어때야 돼? 같은 거야. 저번 주에 선생님이 주영이 싸대기를 때렸다? 그때 저쪽에 계시는 문과 선생님 있잖아. 왜 수업하는데 애들을 손찌검하니? 그럼 문과나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이과는 너 싸대기 아프니? 내 손바닥 얼마나 아프겠니? 이과.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손바닥으로 때리잖아, 니네를. 알겠니? 니네 몽둥이로 내가 때리면 어때야 돼? 그건 좀 억울할만 하지. 그래서 선생님 승우 같은 애들 못생겼다고 이렇게 싸대기 때리고 등짝 까고. 넌 등짝 아팠지 그때 등짝 맞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선생님 손바닥은 얼마나 아프세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충돌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 전에 시험 문제로 할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봐. 얼마 전에 모의고사니까 앞으로 니는 수능 이걸로 봐야 되잖아. 잘 봐. 그때 정답률이 30%가 안 됐어요. 여기에 누가가 덤프 트럭이 간 거야. 덤프 트럭이. 덤프 트럭이 간다고 덤프 트럭이. 근데 여기 와서 잠자리가 충돌했어. 잠자리가 충돌했어. 알겠니? 그때 뭐 덤프 트럭은 그냥 갔겠지. 잠자리는 뒤졌겠지. 알겠니? 그래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충격량은 잠자리가 크다 그랬대. 이 새끼들이 어때? 그래 뒤진 잠자리가 크겠지. 그래서 예스! 볼코! 알겠니? 덤프 트럭이나 잠자리나 충돌하면 충격량은 같아야 돼. 질량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 안나 지금 저렇게 쬐깐하지? 안나 지금 좀 제일 쬐깐하지? 안냐가 떼어 조그만하지? 그러다 쓰면 등짝 때려도 어때야 돼? 네가 받은 충격량이나 내가 받은 충격량이나 어때야 돼? 같은 거야. 질량과 무관한 거야.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충격량은 어때야 돼? 같은 거야. 됐지? 자 이제 됐고 하나 더 있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야. 자 간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니까 봐. 아까 거 다시. 이 공이 맞고 어떻게 해? 튕겨 나왔을 때 잘 봐. 아까 얼마로 튕겨 나왔어 얘가? 그렇지. 이쪽으로 아까 마이너스 얼마였어? 10m/s로 튕겨져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아까 뭘 배웠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배웠다고. 그래서 그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얼마였더라? 아까 마이너스 3이었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kg/m였지.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칠판 닦기 전에 뭐라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같다 그랬어?
그렇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공을 집어 던졌지. 그때 벽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벽이 받은 충격량은 벽이 받은 힘, 벽이 받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벽이 받은 충격량은 누구랑 같아야 돼? 공의 충격량과 같아야 되고, 공의 충격량은 다시 누가 같아야 되고,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잖아. 그래, 공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3. 됐니? 공의 운동량 변화량의 이 변화량은 마이너스 3이지만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야? 그래. 그럼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3, 충격량이 얼마야? 3. 그럼 벽이 받은 충격량도 얼마야? 3. 그렇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공의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고 공의 충격량은 곧 뭐의 충격량과 같아야 돼? 벽의 충격량과 같은 거야. 이렇게 문제가 세트화되는 거야. 모든 문제는 다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지는 거야. 뭐만 알면 되겠어?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고 두세 개가 충돌했을 때 두세 개의 충격량은 무조건 같은 거야. 뭐랑 상관없이 질량과 상관없이 어떤 충돌을 해도. 알겠니? 그래서 니네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는 건 아까는 내가 잠자리랑 했지만 맨날 뭐가 나와? 덤프트럭 겁나 큰 놈하고 조그만한 차하고 충돌하는 그런 그림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충돌시켜놓고 뭐라 물어볼 거야? 충격량은 누가 크게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그럼 뭐야? 나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 또 틀려가지고 어떻게 돼? 띠디디디디 바보 됐어요 그러지 말고. 알겠어요? 충격량 누가 커야 돼? 나의 안나. 충격량 누가 커야 돼? 항상 같아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충격량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